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6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이크로폰 이양입니다. 좀 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차성인 차장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소리가 약간 울리는데 스튜디오에 온 게 아니죠, 오늘요? 네, 오늘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오늘 바로 여기 어딥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동네 강남. 강남.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 아니야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목욕탕 같아, 소리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목욕탕 소리 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화장실가 목욕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소정 씨가 안녕하세요. 인터 이수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우리 IM투자증권의 차성인 센터장님이 해주신 건데 말이야. 네. 차성인 차장께서 저희한테 장소를 이렇게 협찬해주고 마실 것도 협찬해주시고 네. 맛있는 것도 사준다는데 내가 맛있는 건 됐다. 서로 부담된다. 네. 그러니까 뭐 출연해드린 것도 아니까 우리가 부담스럽다 말씀드려서 일단 요 마시는 차 있잖아요. 네. 시원한 걸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2번째인데요. 벌써 한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차성인 차장 벤치가요. 차성인 차장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무더운 여름에 또 시장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동안 그래도 주가는 거의 100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요새 좀 쉬고 있지만은요. 우리 손대상 대표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열심히 또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수익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요새도 방송 계속하시고. 그냥 여러만 놓고 있고요. 사실은 요즘에 시스템 매매랑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 앤 컴퍼니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 쪽에서 윌리엄 오닐이 굉장히 좀 유명한 주식 투자자인데 그 주식 투자자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정보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회사를 지금 사이트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비슷한 걸 벤치마크에서.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가격으로 해갖고 최대한 그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고발하려고 뭐? 조사하려고 왜? 너무 으뚱했어 종목이. 내가 이 양반 있잖아요. 네. 분가원에 한번 전화 좀 하려고 그래요. 네네. 수상한 사람 있다. 네. 수상한 그 자식 하면서 말이에요. 미치겠어. 이런 거는 하면 딱 한 종목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주식.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저평가했다가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못 올라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주식 미리 사서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간다. 근데 이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대박이에요. 두 분은 처음 뵙죠? 예, 네. 처음 뵙습니다. 어때요, 이분 인상? 차 차장님. 센터장님, 차장님.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께서 어때요, 이분 인상은? 예, 이제 고수의 네.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딱 보니까 인상이 네네. 갑자기 생각이 어디서 많이 시간과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약간 커졌어. 약간 거만해진 게 있고. 네. 올랐잖아요. 디즈니 보면 1위 1위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디즈니 만화 보면 이렇게 까마귀 있잖아요. 네. 까마귀에 약간 음흉한 표정,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런가요? 그런 느낌 안 들어? 네. 누군지 알죠? 네네. 나중에 찾아본다면 딱 우리가 네이버에 해갖고 구글에 딱 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시장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차 차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은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때도 뭐 2,100, 2,200 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거의 이번에 2,100까지 6주 정도 되는 와중에 2,100 근처까지 가서 2,080몇까지 갔었죠. 네. 이게 다시 이거 오바마 형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네. 지금 오바마 형님도 문제고 더 무서운 아저씨 있잖아. 더 북쪽에 푸틴 형님 이런 사람들 문제야. 이 불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쉬는 게 정상적으로 쉬는 건지 일단 전체적인 시장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시장은 2,050선을 돌파를 해서 또 흥분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난 7월 29, 30일 날 이제 그 한국 ETF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또
ETF로 자금 유입이 지금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역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하반기처럼 그렇게 외국인들의 ETF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지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박스권 돌파는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뭐 펀더멘탈 상으로도 역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10월 달 정도 해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아마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장님 지난번에 워낙 좋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 좀 휴가 갈래. 이거 얘기 딱 들어오니까 추석 지나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네. 본인은 휴가 가시겠다는 얘기지 이거는. 아니 예. 이 대표 네네. 방송 좀 부탁해. 네. 나 휴가만 좀 낼래. 아 이거 휴가 불법입니다. 이게 휴가철마다 꼭 그런 게 예년 전에 2011년인가요? 유럽 사태 터졌을 때 아 잠깐만요. 손 대표님 네. 주의할 게 있어. 네. 나한테 질문하지 마. 나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끼리 질문 사람이 못 봤을 걸. 거의 안 해보내는요. 맞습니다. 지금은 불법인 거로. 불법이야. 2011년에 그 유럽 사태 나오게 되면서 떨어졌는데 그때도 8월 달이었어요. 휴가가 있을 때였죠. 근데 최근에 또 어제부터 엊그제 계속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휴가 시즌이에요. 휴가 시즌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일단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한번 쉬어가는 건지 혹은 그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뭐 힘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계속 상승 쪽으로는 베팅을 조금 하시되 대신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대표님. 네. 난 지금 약간 좀 짜증나요. 네.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죠? 응. 모아간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식 모아갈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모긴 뭘 모아? 좀 사고 아니면 파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 주식을 꾸준히 사겠다는 거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나도 근데 어저께 가식 떨었다. 뭐? 한국경제에서. 꼼꼼 체크해서. 네, 꼼꼼 체크해서. 네, 꼼꼼 체크 어떻게 보다가 테레비 치고 던질 뻔했어. 그러니까 KT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KTNG 이거는 절대 절대 KTNG 한방 사면 안 라고 되고 얘기하죠. 분할 매수하세요 직장인들.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월급 탈 때마다 사세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어 안 그랬어? KT 솔직히 이 가격에 못 사죠. 에이씨 그거거든. 난 지금 어저께도 그랬어.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안 되지. 그건 그런데 난 네. 아니 딴 얘기하지 마, 이 대표님. 네.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우리가 2050 넘어가고 흥분했다고 그랬다. 우리 차장님 그랬잖아요. 차장님께서도. 근데 그 3년 만에 넘은 선이 나면서 이제는 지지다, 이제는 100이다, 200이다 그랬는데 지금 왜 저 친구 같은 경우 손대상 대표님은 2020 얘기하고 타락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지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야? 그 지지야 만지지 마. 지지. 그 지지야. 그 지지가. 더럽다는 의미였어. 그렇지. 지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작?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뭐 3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 기업의 이익의 50%를 배당하면 한국 기업들의 그 배당 수익률이 5.2%로 올라간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기업하는 사람이 50%씩 배당하겠습니까 이익을? 그러니까 3천 그랬을 경우 3천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은 그건 이제 노구라 증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그거 말고 이게 대체적으로 그 올해 그 증권사들 전망치 목표치를 보게 되면 2,200이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승 여력이 지수상으로는 뭐 끼케야 진짜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있다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 시장인데, 다만 종목별로는 그 흐름들이 참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입추이자 말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복은 음력으로 하고 입추는 뭐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그 겹칠 수가 있다. 더럽게 아는 척하네. 나도 주워 들었어. 어. 주워 들었으니까 좀 아는 척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날씨도 한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또 밤에 이제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종목들도 냉탕, 온탕이 지금 그 시장이 플러스 나도 냉탕, 온탕이고 네.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도 종목들이 냉탕, 온탕이고 정말 그 종잡을 수 없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 쿠쿠전자, 밥솥, 과열된 이 밥솥, 응? 심지어 시가총액이 한때는 GS건설보다도 능가했고 신세계보다도 능가했고 현대홈쇼핑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포조선보다도 높았고 대한항공보다도 높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에 몇 배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솥 회장이 가서 야 나랑 그 뭐야 대한항공하고 바꾸자. 이랬을 때 대한항공 회장이 바꿔주면 조양호 회장님이 바꿔주면 밥솥이 싼 거고 아니면 밥솥이 비싼 거다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밥솥은 과열됐다, 폭발 직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밥솥이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밥솥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기업들을 보니까 너무 싸! 종목들이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야,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도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밑으로든 위로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기업들, 개별 기업에 어떻게 이제 포커스 맞추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코스닥도 그렇게 무너지다가 최근에 보면 신고가 나는 종목들 다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역시 종목 지수보다는 언제나 그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시장. 다만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반기 때는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너도나도 이렇게 상승이 확산됐거든요. 아, 그랬었나? 근데 하반기에는 지수도 막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그 매매 잘못했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전문가분들이 손대상 전문가님하고 우리 그 차장님처럼 이런 우수한 분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좆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 법치 국가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이 네. 불법이지. 예, 그건 뭐 차정희 차장님 이제 차정희 차장님 본인의 얘기를 아까 해주셨잖아요. 본인의 시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압구정동이니까요. 네.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이 압구정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박현주 회장이 여기에서 근무할 때 한참 젊으신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아, 그래요? 예. 나 그런 분들 돈 많이 벌을 것 같은데 지금. 대형주들 뭐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관심은 가지고 계신데 입질만 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올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계신다라고. 근데 이 지수대가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수대가 이분들이 지수가 한 1300이면 그러니까 지금 1300대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지수는 2000이 넘었단 말이에요. 2000이 넘은 상태에서 과연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큰 돈을 싸들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말이야. 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돈만 있으면 다 주식 살 것 같아. 널려 있어 벌게. 진짜로. 그렇죠. 진짜로 그래. 러시안 캐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형으로 될란가 몰라 그게. 안녕하십니까 승원 스타그론 론. 아, 손대선 대표께서는 요즘 방송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시청자들의 반응이 딱딱딱 올라오고 PD를 통해서 듣잖아요. 제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본인이 얘기 중인 게 아니라 네네. 그분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떻게들 PD들이나 작가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작가들은 몰라요. 그냥 대본 써주는 대로만 넘겨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명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 어떤 친구들이요? 그냥 이런저런 친구들 뭐 어디 돈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잠재성만 있는 포텐셜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일단은 2분기가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라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실적이 다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내세울 게 있어.
그러면 나중에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찍 실적 우리 이만큼 나왔으니까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더 사. 지금 시장도 좋잖아. 이런 그 뉘앙스를 좀 풍기고 실적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이 후위로 좀 밀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도 역시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를 때리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주만 한번 휘청거리거나 그럴 경우는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다음 주는 하자. 다음 주는 하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금통위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금통위에서 얼마만큼 금리 인하를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좀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박스권을 그리워한다. 뭐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스권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나온 발언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박스권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일단은 박스권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관 별명이 기관이 아니에요. 뭐야? 개관. 하도 개같이 매매한다고 해갖고 우리 별명이 개관이야 개관. 아니 오늘 좀 막하시네요 대표님께서. 오늘 좀 막 하고 있어. 두 남자 중에서도 막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냥 막 갖고 놀고 말이야. 개 같은 새끼 그냥 자본주의에 거부하면 아우 웃긴 사람이야. 자본주의 앞잡이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 거의 그 마름 수준이었죠. 일제 시대의 마름 수준으로 제가 자본주의 앞잡이로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요 주말에 두 남자 쇼 팟캐스트 들어가셔갖고요 금요일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순박한 제가 당하고 사는지. 그래갖고 좀 저를 어여삐 여기시면 네. 그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서 네. 이승훈 대표 좀 조사 좀 해달라고. 이런 나쁜 사람 있다고. 네. 생각 자체가 불손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섭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근데요 하나만 더 시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차 팀장님. 네. 요즘 앞서 이제 얘기했던 여기에서 어르신분들이 주식을 아주 본격적으로 입지를 덜 한다고 그랬는데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까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은 네. 그분들이 주식했던 것들이 주식을 돈을 잘 벌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망하지 않고 배당 준다는데 그래서 그냥 KT나 한국전력 KT인지 그러다가 1월부터 얘기해. 우리는 방송에서 계속 네. 얘기했잖아. 금년 1월부터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계속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근데 이제 또 올라서 또 안 사시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네. 주식을 그동안 좀 계속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루한 그런 상황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특별히 그리고 뭐 체감 경기라든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기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심리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서 주식을 좀 사가지고 재미를 좀 보고 뭐 배당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초이노믹스로 해서 지금 뭐 뽐뿌제를 열심히 좀 하고 있지만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뭐 배당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민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감에서 들어갔다가 계속 손절 처리한 손절 친 그런 경험들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들이 지수가 뭐 1200 돌파해야 그때 그 다음부터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기웃거릴 수 있는 2200? 네. 오히려 2000 돌파해야. 돌파해야 개인들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끝났나요? 매도. 네. 매도로 끝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말에 배신 때렸어. 주말을 앞두고 있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거니까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도 그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매가 이제 그 추종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8월 7일에도 어제도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조금 낫지. 한 500원. 네. 500원 정도 나왔는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자금이 옛날 미국계 자금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 중국계거든. 그냥 이 왕서방들이 또 그 배팅 좋아합니다. 갈 때 그렇죠. 고고고고고 질러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환율하고 상관없이 막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어요.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율이 오르고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라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환율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상관이 없어요. 환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외환시장이 올라와도 환율이 올라도 시장도 오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과거하고는 일단 외국인 매수의 성격, 자금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그것이 시장 대응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계 자금의 그 흐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라면 그걸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노믹스?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노믹스, 인도가 모디노믹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표현한 게 초이노믹스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초이노믹스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기업소득세제 환류도 사실은 2015년도 적용돼서 그 돈이 거치는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럼 2016년에 법인세 걷어서 그 돈 자금 투입하려면 2017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가서야 그 5년 4년 차에 가서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기업소득 세제 환류로 이득 볼 수 있는 쪽은 지금 당장 2, 3년 동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그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안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찔끔 떨어뜨려 줘요. 근데 대기업 회장님들 31% 배당소득세 내던 거 25%로 깎아줬습니다. 대박이지 이거는. 그렇죠. 이건 대박이지. 회장님들을 위한 담배 가격 올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전기세 올려, 그래서 회장님 주머니에 꽂아주는 이런 게 무슨 경기부양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에 대한 실망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를 네. 자꾸 말이야 이 아저씨가 네네. 지금 그걸 아까부터 네. 나를 디스하는데 그걸 나한테 왜 항의를 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나는 최경환 노믹스의 그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어. 왜 학교 선배잖아. 학교 선배잖아. 1년에 학교 선배가 3,000명은 알고. 심지어는 그때 그때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 문 사람 예, 있잖아. 예. 과 선배다 센데. 그걸 갖고 나한테 항의는 어떻게? 네. 또 누가 또 그러대? 또 아는 애한테 어떻게 그걸 알고? 참 안타까운 사람 그만두셨다고 그때. 그래서 그 선배고 나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런 말도 안 그 도움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개인 투자자가 조금 종목 선정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보면 조금 들어가도 지자랑 들어간다 이제. 아니 자랑이 아니라 올해 그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100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상위 50개만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100개를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50개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8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다음이 일단은 뭐 단연코 실적이 좀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했냐면 조선주가 일단 압도적입니다. 웬만한 조선주 다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게임주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뭐 조선주 아시다시피 뭐 박살이 나 있죠. 박살이 나 있고 그 다음에 화학주 역시 뭐 아직까지는 살아날 그 여력이 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를 매수했는데 게임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게 위메이드. 근데 지금 위메이드 갖고 있어야 되냐고 지금 게임빌, 컴투스 이런 거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썬데이 토지 이런 거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땡기는 주이죠. 놀자주 중에서. 그렇죠?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근데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상위에 있어요. 그만큼 먹지는 많이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뭐 얼마 전에도 예전에 그 서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뭐 박살이 나죠. 결국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높에 있는 건 역시 뭐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선정에는 좀 잘하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듣고 보면 지자랑이거든요. 네. 뭔지 모르지만 자기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뭐 이게 조금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 불러드렸어. 와, 손대상 교수님. 네. 참 강의하신다는 것 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네, 내일이죠. 자, 확인 들어가요. 저희가 오늘 8월 8일 금요일 녹음하고 있는데요. 공개 강의 8월 9일 그리고 네, 8월 9일, 11일. 11일. 그 네. 얘기 좀 해줘. 어디서 해요? 이제 8월 9일 어. 그 예술의 전당 앞에 보시면 스타벅스 있는데. 그 앞쪽 네.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410호에서요. 11시부터 1시까지 어느 때야? 호서? 호서 천안가는 아니고. 예술의 전당 앞에 있어요. 야. 네. 아. 거기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어. 뭐 저랑 또 세트가 있는데 원래 그죠? 강준혁 전문가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 공개 강의식이라고 하면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누가 소녀시대가 나오나? 제가 소녀시대 복장을 하고 와야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언급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11일 날은 월요일이에요. 평일. 네. 그것도 아침에?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7시부터 9시까지 네.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네. 그때는 또 다른 기법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배제라고 있는 거죠. 혹은 네. 기억 속에서 잠시 저 깊은 곳으로 있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기 한번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공개 강의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 그 강의가 계속 학교에서 한다며요, 강의를. 네,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들어봐야겠다. 뭐 스마트하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혹시 그래도 나는 좀 배우고 싶다. 우리 법을 몰라서 못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몰라서 못 써먹는 것처럼 뭐 주식이라는 거 알겠지만 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13일까지 뭐 강의 신청하시면 강의. 네, 강의죠 이제. 몇 주나요? 12주 동안. 12주 동안. 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오셔갖고 또 허심탄회하게 많이 배우시고 또 속상한 것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또 좀 성심성의껏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야. 네. 12주씩이나 어떻게 공부를 해? 난 학교 할 때도 12주 연속으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달 속성 과정으로 만들어 주세요. 고민도 되네요. 하여튼 강의도 하고 있고 뭐다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 뭐 청주 그런 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청주대학교는 아직 뭐 지금 여름 학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갖고 9월달에 이제 가을 학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TV에서만 봤던 그런 그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하니까 오늘 또 나중에 또 좋은 날짜에 또 찾아뵈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음이 들어갔는데 우리 또 인턴 소정식에서 해서 최소한 일부 라디오 빨리 해서 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새벽까지 해서 올려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는데? 액기사랑 커피 하나 갖고 어디 가서 떼고 들 때도 있죠. 네. 최소한 우리 살찌기 위해서 피자라도 써줘. 피자 괜찮은데요? 피자라도 써줘야 하고 우리 일단 우리 인턴 소정식 살이 찌워야 되는 우리 또 내부 베네프로 찍어 있어. 살이 찌워야지 일단. 아유,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아니 살을 더 찌운 다음부터 우리 작업을 해야지. 맞다. 지금 살찌고 하고 일단 밤마다 라면 불려서 먹고. 불려서 먹고 일단 스모 대회 나갔다가 그 다음에 비키니 몸짱 대회 나가는 걸로. 참 시장이 많이 좀 어려운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네. 이 세 분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어렵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그리고 조정 가능성 있다. 어르신들도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수 의견자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런 거지. 네. 소수 의견인데 저는 시장이요 한마디로 물반 고기반 분명히 안 해요. 근데 제 눈에는 고기가 넘쳐 보여요. 전 주식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리어카의 생선 상한다 여름에. 아니 너무 많으면 상한다. 냉장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빠듯하게 지금 나를 사달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아까 누가 얘기했어?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수도 볼 필요 없고 종목도 볼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눈만 감으면요 주식이 넘칠거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 2,000인데 그럼 언제 따져요? 지수 보지 말고 종목도 보고 잘 생각하면 된다고 있어. 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간 다른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 책을 안 읽잖아요, 제가요. 저기 또 우리 아들 뭐 해준다 그래갖고요. 정글만이 읽고는 사줬어 내가. 아니 그 형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또 치. 그래서 내가 사주면서도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라니까 당신이 왜 책을 사?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거만 보면 나머지 다 사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눈을 감고 잘 생각하면 주식이 보이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 보면 답이 지금도 널려 있다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그 체경아노믹스, 초이노믹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1월부터 답은 나왔다 보고 있거든요. 그 여전히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양 비판자를 보는 분도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에 답이 다 있다 보고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비정상적으로 저는 가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 는 상관없지만은 이번에 고배당만 하도 그래요. 고배당에서 무슨 하고 세금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 얘기가 처음에 1월 중순에 보면은요 그 공기업 사람들을 그 재경부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 거기에 배당을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그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어떨지 모르겠지만 KT나 이런 것들,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열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좀 과장하는 성격이 있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건 우리 약간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전 주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국은 소비고 미국은 경제 확장이다. 미국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확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백투스쿨 시즌이 백투스쿨 시즌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날을 앞서서 세일을 하고 거기에 쇼핑인데 그때부터 해서 11월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해서 연말 쇼핑 시즌이 거대한 쇼핑 시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시금석인데요. 요거 올해의 쇼핑 시즌에 처음 여는 백투스쿨 시즌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을 거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게 뭔가만 찾으면 된다고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확정을 하고 애플에서 확인 안 했지만 아이폰 6가 얘는 다 빨리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하여튼 미국의 소비, 젊은 사람들 소비, 나이 든 사람 소비, 학생들의 소비 거기에 관련된 주식만 잘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됐건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관심 없고 시장도 관심 없고 그냥 딱 세 개만 보면 넘칠거려 그래서 주식 올라갈 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좀 외람되면 시장 좋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1부는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2부 있잖아요. 네. 2부에 본격적인 종목 배틀 그리고 저 우리 손 대장님 자랑질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저 눈이 좀 그런데 지금 한번 자랑질 한번 시간 될까? 아니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해줄게. 아직은 아니 그거 하나 하고 들어가야겠는데요. 3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죠. 3주 전이었을 거야. 좀 기간은 됐죠. 네. 우리 이거 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나중에 확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뭘 확인하시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는요. HTS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데나 들어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며칠자냐면요. 시공테크를 딱 뉴스로 들어가시면 며칠자 보시냐면 그게 언제였죠? 7월 29일자 보시면요. 뜬금없이 제목에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장 개화된다 하는 내용이죠. LG 화학인데요. 거기 내용 들어보시면요. 그때 7월 28일날 녹음한 걸 보는데요. 그때 이 앞에 계신 분이 시공테크를 주목하는 거 좋아하네. 딱 이게 나옵니다. 그쵸. 엉덩이 두 장 얘기하면서. 엉덩이 두 장 얘기하면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는 두 가지 질문들입니다. 시공테크 그때 저는 솔직히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자수하면 우리 소종 씨가 제목을 시공테크를 잡아왔어. 네. 근데 내가 저 친구가 다칠까봐 했다가 시공테크가 실적도 아직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제목을 LG라고 타이틀을 바꾸라 그랬거든. 네네. 응? 기억나죠? 네. 근데 하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후회했어. 내가 몸살이었지. 내가 자수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 7월 27일인가 그때 녹음할 때 왜 시공테크님을 몰라보고 내 잘못이야. 반성하잖아. 그래서 왜 시공테크를 그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공중대비 두 바퀴 도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중바닥 엉덩이 두 짝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또 건자재 업종으로서 요즘에도 뭐 한샘이라든가 잠시만요. 그때 주가가 3,800원 내외였네. 젠장.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말 개새끼야 내가. 그때 더 세게 밀어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래가고요. 그래서 뭐 건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한샘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또 그 교육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자사주 고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인문학도 요즘에는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새로운 그 기술적인 그런 컴퓨터 쪽으로도 얘기가 돼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 그 교육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좀 하려고 얘기가 계속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시공테크가 하는 일이 박물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도서관 이런 거를 좀 만드는데 영국에서 시공테크를 불렀어요. 박물관 지는데 너 와라. 왜?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술력도 있어갖고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8,000원까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에이, 예전에 뭐 한샘도 3배나 게임빌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근데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단기 급등 나온 만큼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지는 말아라. 뭐 혹시도 매수를 하려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네. 솔직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비법이라서 안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런 거 강의에서 가르쳐 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거 뭐 올라가고 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궁금한 건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고 말로는 말이에요. 우리 그 차 차장님도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말하면서 주가 그때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을 이거를 차 차장님 말씀하는 걸 계속 들을 수도 없고 손 대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손 교수님 말씀 계속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주식을 찾아내는지가 궁금한데요. 차 차장님. 차 차장님 하면은 그걸 보셔야지. 뭐? 이거 뭐야? M? 그건 2부치가 하려고 내가 준비해놨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1부가 급해서 그래. 2층 내가 다 적어놨어 이 사람. 쏘리. 저 친구 우리 차 차장님 얼굴이 약간 빨개 짜증나고 다 기억하고 다시 밝아지셨잖아. 그래서 내가 반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차 차장님 이렇게 시공테크만 됐건 ME 됐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잘 고객분들한테 찾아내는 비법 같은 거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 알려주면 그런 분들도 알아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친구는 강의를 한다는데 그걸 갖고? 강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종목에 대한 그 타이밍이나 이런 걸 잡는 비법을 설명을 해줘도 그 완전히 그 어떤 그 깊은 그 미묘한 내용들까지 다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그건 어떻게 강의로 해서 전수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고수의 책을 많이 읽어도 똑같이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말로써 전달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MACD를 만드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이후에 그 MACD를 따라서 한 사람이 다 돈을 벌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만이 그 MACD대로 매매를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의 필터링 기법이 있었는데 그건 전수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 손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이 차 차장님은 교수님이 아니라서 전수하기 힘드신가 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뭐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지금은 5일이지만 왜냐면은 뭐 일주일이 5일 동안만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6일 이평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6일이 열렸으니까. 진짜?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셔야지만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결론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실적이 나와. 근데 바닥에서 발발 기어. 그런 거는 분명히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이제 인내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이론편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마인드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좀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뭐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지. 뭘 걷지도 못하는데 뛰게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걸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초보자를 탈출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노하우는 이제 뭐 걸을 수 있으면 어떻게 뛰어야지 빨리 뛸 수 있는지. 아, 약간. 그렇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할 때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만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2부에서는 바로 엠매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서요. 2부 시간에 종목 배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